이번에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올렸을 때 아까 어떤 쇼핑몰 제가 확인했을 때 이미지가 확대가 되는 걸 보여드렸었잖아요. 요즘 한번 볼까요? 요거였나? 요거였을 거예요. 자, 여기 들어가면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되죠. 그죠? 안쪽에 내부의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조금 더 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류의 이제 디자인을 한번 구현해 볼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미지 하나 아무거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주소복사 해가지고 똑같이 해서 그냥 사용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미지 탭 이렇게 이미지를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신발 하나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DIV한테 보더를 좀 칠해볼게요. 픽셀, 솔리드, 레드. 그 다음에 너비도 마찬가지로 한 400픽셀 정도 너무 크니까 DIV에 이미지는 W 100%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블럭 정도 이렇게 부여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저는 마우스를 올렸을 때 여기다가 커서 포인터 정도는 적어주면 좋으니까 자, 그러면 DIV한테 마우스를 올렸을 때 그의 이미지가 커졌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이미지를 크게 만드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너비를 이용해서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트랜스폼 스케일이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트랜스폼. 자, 스케일이라는 문법인데 이 스케일의 기본값은 뭐냐면 0이에요. 0. 0이 이제 기본값인데 요걸 여러분들이 1.5라고 쓰게 돼. 0이 기본값이 아니라 1이 기본값입니다. 이거를 1.5라고 쓰게 되면 이제 1.5배만큼 커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이죠? 1.5배만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커지게끔 이렇게 만드는 게 가능한데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요게 이미지가 처음에는 1이었다가 마우스를 올렸을 때 1.5배만큼 커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커지는 건 좋은데 이미지가 커지니까 지금 어떻게 됐다? 자기 안에 갇혀있던 div 부모를 뭐한다? 빠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얘가 이미지가 커져버리니까 지금 바깥쪽 div 박스를 지금 div는 빨간색 박스인데 이 바깥쪽으로 이미지가 뭐한다? 벗어나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벗어나는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 div 지금 이미지가 div를 넘쳤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오버플로우라는 속성이 있어요. 자, 오버플로우라는 건 뭐다? 얘는 어떤 특정 요소가 넘쳐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속성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지가 div를 넘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히든 처리를 하게 되면 뭐다? 이 오버플로우 같은 경우는 X가 있고 Y가 있어요. X축이 넘쳤냐, Y축이 넘쳤냐에 따라서 숨길 수 있는 것들이 달라지는데 자,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 X, Y 모두 다 포함을 한 넘쳤을 때, 즉 X축이나 Y축 둘 다 넘쳤을 때 그 넘친 부분을 숨김 처리가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이죠? 그러니까 마치 이게 내부 안쪽에서 커지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바로바로 커져버리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뭘 부여할 수 있냐면 자, 트랜지션을 여기다가 지금 트랜스폼이 변경되고 있으니까 트랜스폼을 .os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마우스를 올렸을 때 자,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확대되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 근데 그냥 확대가 되는 게 아니라 안쪽에서 커지는 듯한 느낌을 여러분들이 부여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트랜스폼, 스케일이라는 걸 줄 수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강사님 이거 여기다가 주면 안 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이렇게 주게 되면 커지긴 하지만 마우스를 떼는 순간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랜지션은 트랜스폼이 되기 전에 요 속성한테 줘야 된다. 되기 전, 호버되기 전한테 이제 디자인을 부여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div한테 뭐 할 거냐면 여기다가 before라고 적어주고 애프터부터 쓸게요. 자, 애프터 쓴 다음에 필름으로써 디자인을 해줄 거예요. 여기다가는 포지션 앱솔루트. 자, 그러면 얘가 어디 안에 갇혀 있어야 돼요? div 안에 갇혀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탑 0, 그 다음 레프트 0.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을 다 0 주지 않고도 W 100%, 높이 100% 이렇게만 줘도 어떻게 되냐면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칠했을 때 이렇게 화면을 꽉 채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포지션 앱솔루트 된 녀석은 별도의 지금 그러니까 지금 유령화가 된 상태고 부모를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벗어난 녀석은 너비 높이를 어디서 받아온다? 뷰포트, 화면으로부터 받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면의 너비 대비 100%, 화면의 높이 대비 100%니까 꽉 채워버리는 거죠.
자, 근데 얘를 지금 어디다 이 부모한테 갖춰야 되니까 여기다가 포지션 렐라티브를 여러분들 부여를 해주면 부모한테 갖추는 걸 볼 수가 있고, 이제 1은 지우시고요. 자, 여기다가 필름으로서의 역할을 줘야 되니까 RGB 써서 0,0,0,0.3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해줄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아까 이거 똑같아요. 결국에는 여기다가 여러분들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DIV한테 마우스를 올렸을 때, 자, 그러면 배경색이 아니라 투명도를 지금 변경을 시켜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오퍼시티를 뭐 한다? 0 주고, 그죠? 그 다음에 얘한테 마우스를 올렸을 때 1 주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트랜지션을 부여해주면 되겠죠? 트랜지션을 부여해서 오퍼시티를 .os 이렇게 부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런 식으로 필름과 동시에 이렇게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텍스트를 집어넣어 줄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before라고 써볼게요. 그 다음에 컨텐츠라 쓰고요. 여기다가 view라고 똑같이 써볼게요. 자, view라고 똑같이 쓰고, 얘도 마찬가지 포지션 앱솔루트 준 다음에, 자, 얘를 수직 수평 중앙 정렬 시킬 건데, 탑 50%, 레프트 50% 여러분들 부여해주면 되고, 자,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트랜스레이트를 여기다 부여해주면 되는데, 요거 여러분들 절대로 띄어쓰기 하지 마세요. 띄어쓰기 하시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니까 여기다 붙여서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수직 수평 중앙 경렬도 됐고, 자, 컬러도 마찬가지로 샵 FF 줄 거고, 보더도 마찬가지로 2픽셀. 일단 폰트 웨이트는 저는 폰트 웨이트도 줘볼게요. 볼드.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도 한 1.5, 1.8 REM 정도만 부여할 거고요. 자, 내부적으로 패딩을 10픽셀 정도만 부여하고, 아니면 위에는 10픽셀, 뭐 좌우는 15픽셀, 뭐 이런 식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고, 보더는 한 2픽셀 솔리드만 부여해주면 어차피 커렌트 컬러라서 이렇게 반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보더 레디우스도 10픽셀, 뭐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자, 지금 보시면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제가 이거 1.5라고 그냥 바꿀게요.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자, 확대하니까 조금 보이긴 하죠. 그죠? 뷰가 보이시나요? 뷰? 자, 잘 안 보이면 제가 이걸 레드로 조금 바꿔볼게요. 자, 레드로 바꾸게 되면 이런 식으로, 혹시 보이시나요? 블루가 조금 더 정확하게 잘 보이긴 해요. 블루라 써볼게요. 자, 그래도 잘 안 보이네. 그린, 조금 그린을 쓰게 되면 좀 잘 보이려나? 똑같네요. 자, 여튼 이제 이렇게 하면 화이트보다 조금 잘 보이긴 하는데, 자, 지금 보시면 제가 마우스로 올렸을 때, 자, 이렇게 돼버려요. 보이시나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보이세요? 원래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돼서 지금 여러분들이 비포랑 애프터가 있기 때문에, 애프터가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그 애프터가 비포를 가려버린다. 그래서 비포가 이 애프터 뒤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 텍스트가 뒤에, 즉 필름 뒤에 위치해서 얘를 우리가 Z 인덱스를 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앞으로 당겨왔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줬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다가 그러면 Z 인덱스를 부여를 해가지고 맨 위로 당길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당기게 되면 나오긴 하죠. 근데 얘가 지금 그러면 왜 안 나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Z 인덱스 여부와 상관없이 얘는 Z 인덱스를 안 부여했을 때도 지금 나오긴 했었잖아요. 그죠? 텍스트가 나오긴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Z 인덱스 여부와 상관없이 마우스를 올렸을 때 텍스트도 안 나와 버린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필름으로 따졌을 때 순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애프터, 비포, 이미지. 왜냐면 이미지는 지금 포지션 앱솔루트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지는 포지션 앱솔루트가 아니에요. 근데 원래라면 애프터, 비포 지금 이미지 순이기 때문에 애프터 뒤에 지금 텍스트가 깔려가지고 텍스트만 가려진 상태에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우리가 이미지한테 뭘 부여했죠? 이미지한테, 이미지 자체가 포지션 앱솔루트가 걸려있는 건 아니지만 얘한테 트랜스폼 스케일이라는 걸 부여했죠. 그죠? 그러면 트랜스폼 스케일을 부여하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이미지 자체가 Z 인덱스 대열에 합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지금 우리가 포지션 앱솔루트를 부여하진 않았지만 이미지 자체가 지금 커지면서 트랜스폼 스케일 때문에 뭐가 된다? Z 인덱스 대열에 참여를 해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즉 비포를 가려버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하냐면 요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미지 자체를 비포 뒤로 보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마우스로 올렸을 때 얘가 Z 인덱스 대열에 참여해버리니까
비포 자체를 아예 위로 올려가지고 작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방법. 자,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저는 얘를 뒤로 눕힐 거예요. 자, 그러면 뒤로 눕힌다는 건 무슨 말이냐? 자, 여기다가 Z인덱스를 못해도 뭐 0이라든지 마이너스 1을 부여하면 되거든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Z인덱스를 부여를 하려면 이 Z인덱스는 최소 포지션 렐라티브라든지 앱솔루트는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 일단 이렇게 쓰고 자, 반영이 안 되죠? 근데 여기다 여러분들이 포지션 렐라티브를 여기다가 딱 부여하는 순간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죠. 자, Z인덱스를 마이너스 1이라 써볼게요. 마이너스 1. 자, 보이죠? 자, 0 주면 안 되고 마이너스 1을 부여해야죠. 자, 마이너스 1을 부여하니까 자,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 비포 자체를 위로 올린 거예요. 근데 어차피 굳이 이렇게 여러분들 하지 않아도 우리가 비포를 지금 화면 위로 올려야 되거든요. 제일 위로. 그렇게 되면 Z인덱스를 얘한테 1을 부여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인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뭐 조금 더 뭐 내가 더 가려지는 부분이 있다면 더 위로 올려도 되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1만 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네한테 포지션 렐라티브란 Z인덱스를 마이너스 1로 줘서 정확하게 이미지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너는 이 비포 뒤에야 비포 뒤에 있는 녀석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비포 자체를 위로 올려도 되고 아니면 아예 비포한테 Z인덱스를 줘가지고 위로 올려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방법이 조금 더 선호되는 방법인 거죠. 굳이 여기다가 렐라티브 주고 Z인덱스 마이너스 1 주고 그럴 필요 없이. 근데 이게 왜 이런 형태로 디자인이 되는지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한테 포지션 앱솔루트를 준 건 아니지만 얘가 Z인덱스 대열에 합류를 해버리기 때문에 뭐가 된다? 비포를 가려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포를 가리지 않고 위로 올리는 방법은 얘한테 포지션 렐라티브를 주고 Z인덱스를 마이너스 1 주는 방법. 그 다음에 얘한테 Z인덱스를 1 주는 방법. 그죠? 아니면 아예 그냥 얘한테 그걸 부여하지 않고 얘를 위로 올리는 방법. 그냥 그런 방법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F 자체를 뒤로 낮춰도 돼요. Z인덱스를 낮춰가지고 작업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정답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화면에 나오기만 제대로 내가 원하는 걸 구현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원리는 알자는 거죠. 원리는. 뭐가 정답이고 그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내가 어떤 원리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지 그 작동 메커니즘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Z인덱스를 무조건 막 부여하는 게 아니라 레이어의 순서를 파악하면서 줘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이제 웹사이트는 어떤 요소가 진짜 뭐 뒤로 이동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얘를 999 줘가지고 진짜 위로 끌어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경우는 거의 막 드물고 막 엄청나게 드물진 않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1 정도 적당하게 부여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여해주면 되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다가 뭐 해야 돼요? 오퍼시티를 여러분들이 낮춘 다음에 그 다음에 얘도 마우스로 올렸을 때 DIV한테 마우스로 올렸을 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오퍼시티가 당연히 이제 1로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트랜지션 부여했던 거를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여를 해주면 어떻게 된다? 마우스로 올렸을 때 이런 식의 형태로 디자인이 구현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샵 FF 줘가지고 색상을 원래대로 돌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어때요? 괜찮죠? 근데 이제 또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러면 강사님 그럴 바에는 그러면 우리가 텍스트를 위로 올릴 거였으면 얘를 그냥 여기다가 얘를 화면으로 두고 얘를 이제 애프터로 두고 비포 이 텍스트를 애프터에다 두면 되는 거 아닌가요? 상관없어요. 정답이라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는 필름을 애프터에다가 필름을 씌운 거잖아요, 그죠? 근데 비포에다가 필름을 씌워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비포를 필름으로 씌우던 아니면 애프터를 필름으로 씌우던 상관없이 내가 어떤 요소가 뭐 뒤로 가거나 뭐 안 보인다거나 하면 이게 왜 안 보이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Z인덱스를 줘가지고 위로 올려야 된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